그리고 레온티에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건 정말 많이 지금 기출됐죠. 왜 이게 많이 기출됐냐면 엄청난 사실이 발생됐어요. 레온티에프라는 사람이 검증을 해봤고 실증 분석을 해본 거예요.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은 자본 풍부국이에요. 누가 봐도. 맞죠? 근데 오히려 자본 집약제를 수입하고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는 현상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헥셔 올린이 얘기한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모순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맞겠죠? 미국은 대표적인 자본 집약제적인 나라인데 그러면 헥셔 올린 정리에 의하면 자본 집약제적 재화를 수출하고 노동 집약제적 재화를 수입을 해야 되는 게 헥셔 올린 정리의 이론에 맞아요. 근데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이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자본 집약제를 수입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역설이라는 게 붙는 거예요. 역설. 이게 헥셔 올린 정리와 전혀 반대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레온티에프는 설명을 해요. 헥셔 올린 정리가 틀린 게 아니다. 왜냐? 하면서 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을 하나씩 볼게요. 왜 그러냐? 생산 요소의 이질성. 미국은 노동 생산성이 다른 나라의 3배 정도 높다는 거예요. 3배 정도 높다. 그래서 노동 집약제를 수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구수만 본다면 헥셔 올린 정리는 요소 자원의 부존도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구수만 본다면 중국이 훨씬 많은 게 맞아. 근데 생산성을 한번 봐봐. 미국은 3배나 높아.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3을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노동 집약제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산성이 다르니까. 그리고 인적 자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본에게는 물적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도 포함시키면 예를 들어 수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화만 생각하지 말고 인적 자본도 포함시킨다면 미국은 자본 집약제를 수출하는 국가라는 거예요. 지금 물건만 얘기하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인적 자본까지 포함하면 자본 집약제를 더 수출해 이 얘기는 거고 부족한 천연 자원. 천연 자본은 대부분 자본 집약제 방법으로 생산을 해요. 근데 미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해요. 있는데 안 쓰기도 하죠, 현재. 그래서 부족하다 보니까 천연 자원을 많이 수입해서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무역에는 천연 자원을 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을 수도 있고, 자본재에 대한 수요 편향,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더 수입을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무역 장벽도 있고, 요소 집약도의 역전, 상대 가격 비율에 따라 자본 집약제적인 재화가 노동 집약적 재로 역전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헥셔 올린 정리가 틀린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수많은 가정을 통해서 헥셔 올린 정의라든지 전통적인 무역 이론이 형성되어 있지 실제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레온티에프의 역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통적 무역 이론과 헥셔 올린 정의가 이론적으로는 설명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검증을 해보면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레온티에프의 역설이고 이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자본 집약제를 수입하고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이 높다 보니까 인구수가 적어도 부존량이 적어도 노동 집약제를 수출할 수도 있지. 그리고 인적 자본까지 포함하면 자본 집약제 수출이 높을 걸? 얘기하는 거고 천연 자원이 부족하니까 천연 자원은 대표적인 자본 집약제 방법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 수입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대부분 천연 자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